레이어 비아 카피라고요. 레이어 메뉴 레이어에 있습니다. 메뉴 레이어 뉴 레이어 비아 카피. 단축키는 컨트롤 J를 누르면 키보드에서 이렇게 하나가 복사가 됩니다. 보이시죠? 그럼 한 번 더 하면 또 하나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레이어 뉴 레이어 비어 카피 이렇게 해서 두 장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한 번 더 복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 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면 레이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아까 이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도큐멘트 사이즈로 봤을 때에 현재 가지고 있는 사이즈는 11메가예요. 근데 레이어가 두 개가 더 생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3배로 뛰었어요. 33메가가 됐습니다. 잘 보이지 않죠? 예. 33메가가 됐으면 레이어 두 개가 더 똑같은 게 생기다 보니까 33메가가 된 거예요. 그럼 레이어가 많을수록 용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선생님이 사진 찍어온 것들이 내 카메라는 좋아서 60메가, 70메가 짜리라는 이미지라고 보시게 되면 하나, 두 개 생겨서 100메가, 200메가 훌쩍 퍽퍽 높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컴퓨터의 사양상 사양에 따라서 버벅거리거나 다운이 되거나 작업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처음부터 적당하게 내가 필요한 사이즈만큼 하시는 게 좋다는 게 이런 데서 나옵니다. 5번 되겠습니다. 5번에서는 필터 효과를 좀 주겠습니다. 필터 효과. 필터 효과는 요 엣지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데 그로잉 엣지입니다. 그로잉 엣지를 이용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로잉 엣지는 요 가장자리 광선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자리 광선 효과 이렇게 아마 그 한글 버전에는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가장자리 광선 효과를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물론 그러한 기능 필터를 효과를 줄 수도 있지만 엣지 즉 라인들 선들을 추출하는 데 이용을 합니다. 이 필터는요. 그래서 엣지로 들어가신 다음에 그로잉 엣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스타일에 있죠. 스타일 그 다음에 그로잉 엣지 클릭하시면 이렇게 필터가 뜨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글씨가 좀 작죠. 잘 안 보이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떠한 그 엣지의 효과가 나오는데 어떤 걸 표현해 줄 수 있냐면 혹시 지금도 그렇게 나오나요? 간판들 저녁에 밤에 보면 간판 같은 거 빛 나오는 것들 있죠? 예,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엣지 위드는 수치가 그냥 똑같이 주시면 됩니다. 사이즈는 거의 같은 용량으로 했을 때요. 2를 주시고요. 1. 그 다음에 엣지 브라이트니스는 15. 그 다음에 소프트니스도 15. 이렇게 해서 필터 효과를 주겠습니다. 이 필터 효과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시간 관계상 또 어려우니까 요거는 페이퍼대로 요 크기대로만 해주시면 되니까요. 1과 15, 15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6번 들어가겠습니다. 이미지가 지금 검었고 약간 그 색이 있는 라인들이 지금 추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얘를 반대로 바꿔줍니다. 반대로 바꿔주는 것이 인버트거든요. 인버트가 어디에 있어요?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메뉴,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안에 있습니다. 얘는 어저스트먼트 안에 쭉 내려갔다면 인버트라고 있습니다. 즉 인버트는 검정게 하얗게 되고 그렇지 않은 하얀 것은 어둡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인버트 키보드에서 그냥 컨트롤 I만 눌러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저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임포트 해주시고 레이어 이름을 바꿔줍니다. 근데 레이어 이름을 안 바꿔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레이어 이름을 바꾸는 것도 공부니까 한번 바꿔볼까요? 혹시 바꾸실 때 어떻게 바꾸시는지 아시나요? 더블 클릭. 예, 맞습니다. 원래는 그 메뉴에서 있지만 굳이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 예, 이 레이어 위에 글씨 위에다가 놓고 마우스를 놓고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꾸라고 해서 파랗게 표시가 됩니다. 그때에 써주시면 되는데요. 펜슬 라인이라고 써줍니다. 펜슬 라인. 안 하셔도 됩니다. 이름 안 쓰셔도요. 시간 관계상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여기서. 저장은 이미 PSD로 아까 처음에 저장을 했죠. 그러면 그냥 저장할 때 파일 메뉴로 가서 세이브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키보드에서 컨트롤 S 이렇게 눌러서 바로 저장하겠습니다. 컨트롤 S만 눌러서. 재미없어서 조시나봐. 자, 기지개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저는 컴퓨터가 상당히 슈퍼급이라서 안 해도 되지만, 선생님들은 예를 들어서 사양이 좀 낮은다면, 컴퓨터가 뻑이 날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즈 용량이 크다 보면 뻑이 나서 다시 부팅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포토샵이 닫혀지거나.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저장을 간단하게 컨트롤 S만 눌러가서 시시때때로 저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컴퓨터 사양이 나쁘다고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다 보면 뭔가 잘못 건드려져서 아니면 작업하시면서 피곤하거나 뭐 이럴 때 나도 모르게 발로 차가지고 전기 케이블이 빠질 수도 있고요. 손자가 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고 그냥 와서 놀다 보니까 코드를 뺄 수도 있습니다. 전기 케이블은. 그래서 다운되면 도로나무 탑을 손녀 손자에게 혼을 낼 겁니까? 혼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방 차원에서 저장 이렇게 작업하실 때마다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에서는 두플케이트라고 기능을 이용을 하는데요. 두플케이트는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죠? 8번 위에 예, 아날로그 디세츄레이터네. 디세츄레이트네요. 예. 이거 죄송합니다. 두플케이터가 아니라 디세츄레이트인데요. 디세츄레이트는 많이 들어보셨죠? 즉, 세츄레이트는 뭐죠? 세츄레이트는 채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채도가 있기 때문에 일정하지 못하니까 디세츄레이트로 바꿔주자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휴 세츄레이션이라는 것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쭉 내려서 디세츄레이트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뭘로 바뀌었어요? 그냥 흑백 톤으로 바뀐 겁니다. 그것이 채도가 없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휴 세츄레이션들을 많이 쓰시죠? 색상들을 바꾸거나 뭐 이랬을 때에 휴 세츄레이션을 많이 쓰십니다. 휴 세츄레이션에서 세츄레이션, 채도를 뺀 거와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바로 디세츄레이터를 기능을 줌으로 인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디세츄레이트입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U만 눌러셔도 디세츄레이터가 옵션이 안 열리고 바로 처리가 됩니다.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다시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두플케이트를 하겠습니다. 9번
두플케이트는 많이 들어보셨죠? 아날로그 사진 많이 오래 하신 분들은 두플케이트 많이 하셨었는데 옛날에 필름을 잊어버렸거나 하나 더 만들어 놓을 때 슬라이드 필름, 그러한 필름들을 더 만들 때 두프 뜬다고 하죠. 두프. 그래서 두플케이트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하나의 파일을 이렇게 활성된 이러한 파일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플케이트를 하는데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안에 쭉 내려가서 어저스트먼트가 아니라 이미지에서 쭉 메뉴에서 쭉 내려가시면 이렇게 두플케이트가 있습니다. 예. 옛날에 이제 두프 뜬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필름을 슬라이드 필름으로 바꾸거나 흑백 필름을 슬라이드 필름으로 바꾸거나 이랬을 때 두프를 많이 뜨고요. 라이브러리에 갖다 놓을 때에 두프 떠서 많이 갖다 줬죠. 그래서 두플케이트를 해주시는데 여기에서 두플케이트를 해주실 때에 체크를 밑에 있는 거 보면 두플케이트 머지드 레이어 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체크를 해주는 과 체크를 하지 않는 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줄 때는 옆에 있는 이 레이어가 다 합쳐진 걸로 되고요. 합쳐진 걸로 하나의 파일을 뜨는 거가 되겠고요. 체크를 하지 않으면 똑같이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더 생성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제. 이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복사 그러는데 복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체크하지 않고 OK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똑같으나 원본을 전에 거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해줄 수 있다. 즉 공부 삼아서 두플케이트를 하는 것도 아시는 게 좋으니까 여기다 놓는 건데요. 굳이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름을 네? 질문한 거 아니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듀프를 만들고 이름까지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이름 안 바꾸고 그냥 가겠습니다. 10번 레이어 패널에서 블렌딩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바꿔주라 그랬는데 블렌딩 모드는 어디 있냐면요. 오른쪽에 보시면 노멀이라고 써져 있는 그 공간이 블렌딩 모드입니다. 블렌딩 모드는 뭐다? 합쳐주는 합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병. 예, 그래서 어떤 거하고 합해주느냐? 현재에 지정되어 있는 레이어 이미지와 바로 밑에 있는 레이어 이미지와 합쳐져서 보이는 겁니다. 그럼 현재는 단백적으로 맨 위에 것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노멀이라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약 27가지의 기능을 이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 블렌딩 모드는 합쳐져 가지고 보여지는 그러한 합병 모드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합병 모드요. 그럼 여기에서 멀티플라이라고 해줬는데 멀티플라이는 흰색은 사라집니다. 지금 흰색 바탕이 많죠. 멀티플라이는 흰색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플라이를 클릭하게 되면 흰색은 사라지고 원래 이미지 똑같은 거 그대로 보이는 것 같네요. 그쵸? 그러나 확대해서 보면 검정 라인들이 엣지가 들어간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